뇌를 공부를 해보면은 뜨개하고 관계된 그런 부분들이 뇌를 골고루 집에 가족들 몰래 조용하게 불 켜놓고 그냥 혼자서 사부작 이번 작품은 옆구리에서부터 떠서 이거 안 받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새하선 대표 김성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2012년, 13년도에 이제 뜨개 관련된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제가 이제 신경외과 전문이고 이제 현역 의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뜨개 분야를, 우리 의료의 어떤 그런 그 학습 시스템이라든지 전체적인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뜨개라는 분야가 굉장히 건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민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보다 좀 더 품위 있고 좀 고상한 레벨 쪽으로 좀 올려보자 하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회에서 주로 많이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많이 차용을 했어요. 그래서 2016년도 메르스 있고 그 다음 해 2016년부터 손뜨개 관련된 심포지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기법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거나 아니면은 좀 하이 퀄리티 어떤 그런 레벨에 있는 어떤 그런 기법들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국내에 좀 보급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 이현전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한국에 그 보고 사범 과정 수업하러 오셨던 사카모토 선생님을 소개를 받고 한 6개월 정도 준비해 가지고 이 코마호간 강좌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근데 반응들이 너무 좋습니다. 이 코마호간 기법에 대한 그 난이도에 따라서 이제 초급, 중급, 그 다음에 강사 과정, 지도원 과정, 사범 과정 이런 것들이 쭉 단계별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현재 한국에서 시작한 게 초급, 중급 과정. 이 단계를 다 밟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초급, 중급 과정을 이제 작년에 첫 개설을 했던 거고,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 날입니다. 초, 중급 과정이 오늘 끝나는 날이에요. 다음 단계 강사과는 이제 올해 11월부터 또 개설됩니다. 지금 이제 이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또 강사과 신청을 하셔서 좀 더 이제 높은 레벨인 이제 강사과 과정을 이제 11월부터 하게 되고, 거의 한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또 강사과 과정을 이제 다 이수를 하게 되십니다. 그러면은 이 코마호간에 대한 전체적인 수업, 아까 초중급에서 했던 거라든지 또는 강사과에서 배웠던 그런 과정들에 대한 거를 우리 국내에 계신 뜨개인들한테 이렇게 전수를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냥 커리큘럼 과정대로 그냥 쭉 흘러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자격증 강좌이기 때문에 그 과정, 그 작품 하나하나마다 들어있는 기법들이라든지 어떤 그런 노하우들이 있어요. 그런 과정들을 다 익히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은 그 자격증이 주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의사로 치면은 예를 들면 내과를 한다. 그러면은 내과 레지던트 과정을 쭉 다 거치고 시험을 쳐서 전문의가 되는 것처럼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방에서 가르치는 거는 그 이후의 문제고, 이 과정들을 쭉 거쳐서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다 평가해가지고 잘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는 그런 평가들을 다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이제 자격증 내지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이수증 같은 게 나가게 되고 면장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국내에서 그 기법을 이용한 디자인 이런 거를 개발하셔서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원래는 일본에서 초급 6개월, 중급 6개월 해서 12개월 하는 과정인데, 그거를 8개월 과정으로 완전 컴팩트하게 좀 이렇게 한 셈인데, 과정이 굉장히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하시는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대단하신 분들이죠. 뜨개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이라든지 좀 더 나은 디자인, 좀 더 나은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 가지고 뜨개인들이, 우리 뜨개 동호인들이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열정도 많으신 분들이고,
대단하신 분들이죠. 우리가 모든 배우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게 배우면 어렵게 배울 수 있고 쉽게 배우면 너무 쉽게 배울 수가 있는데 코마호간도 마찬가지로 뜨는 것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코바늘만 뜰 줄 알면 할 수 있으면은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선생님 일본에서 오신 그 선생님들께서도 코바늘로 작품 몇 개 정도만 만들어 보면 뜰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배우시는 선생님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익히셔가지고 이거를 또 한국에 계신 뜨개 애호가들한테 또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거의 전문가 레벨의 그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도도 중간에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전문가 과정에서는 일반 과정에 비하면 훨씬 더 어렵고 힘들게 복잡하게 배우시는 거예요. 코마호간 작품 자체는 이제 이분들이 이제 공방에서는 가르칠 때는 우리 일반 애호가들이 충분히 드실 수 있게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단지 이제 이분들은 머릿속에 이 코마호간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 이해를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빡세게 하고 있는 거죠. 코마호간이라는 그 기법 자체가 있다는 거는 몇 년 전부터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배우러 가셨던 분들도 별로 없고, 왜냐면 우리가 왔다 갔다 일본어로 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언어가 돼야 되고, 두 번째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한 번 가면은 보통 우리나라 돈으로 1, 200 정도는 그냥 이렇게 쓰고 나오니까 비용들이 한 달에 한 번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12개월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만만치 않은 금액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알고는 있었어도 직접 가서 배우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시피, 한두 분 외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셨어요. 보고 4번 과정 때 우리 사카모토 쌤을 만나서 이 과정을 이제 진행하게 된 건데, 비용, 시간, 면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보는 게 맞죠. 지금 배우고 계신 분들이 한국 코마호간 이 기법에 대해서 개척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디자인 작품들을 보면은 정말 그 뜨개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 멋있다, 괜찮다, 나도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실 텐데, 오늘 이후로는 이제 이분들하고 상의를 하시면은 각 지역에서 아마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이현전 선생님은 지금 현재 저는 이제 세아선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 세아선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해가지고 수업도 지금 뭐 고마호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 보고 과정, 보고도 마찬가지로 입문, 그 다음에 강사, 지도원, 준사본, 사본 이런 과정들이 쭉 있거든요. 그런 수업도 하고, 사선 변형 뜨기라든지 제도, 우리 뜨개를 할 옷을 디자인할 때 이렇게 제도를 쭉 하게 되는데 사이즈에 맞게 그런 제도과라든지 이런 강좌를 계속 하고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밀접하게 서로 연관이 있었고, 그러던 차에 제일 그래도 사장님이 인품이 좋고 거룩하고 또 세아선이라는 업체가 또 믿을만하다, 그런 생각을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연결이 서로 됐던 것 같습니다. 직접 뜨개를 하세요? 2013년, 14년, 한 15년까지는 조금 했었어요.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밤에 혼자서 막 살짝 이렇게 하고 했었거든요. 기본이 이제 머플러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모자, 옷은 못 만들어 봤어요. 옷 만들기 직전까지 이제 들어갔었는데, 이제 무늬 넣는 거, 집에 가족들 몰래 그러니까 들킬까 싶어가지고 새벽 3시, 4시까지 했거든요. 가족들한테 듣기가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일 또 일하러 가야 되는데 그 밤늦게 그거 하는 뭐 그러니까 조용하게 불 켜놓고 그냥 혼자서 사부작 뭐 이렇게 그렇게 만들었던 게 한 8개인가 9개 정도 돼서 모자도 만들고, 먼저 주로 머플러 이렇게 만들고, 좀 기술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못 해봤어요. 무늬 넣는 거, 또 혼자서 이제 배운 무늬 가지고 약간 이렇게 변형도 좀 해보고 이렇게 막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좀 너무 바빠지니까 못 하겠더라고. 저녁에 저도 이제 병원 일 마치고 공방 선생님들 만나러 이제 가면은 또 이제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기술을 쭉 테크닉을 배우면은 그 배운 거 가지고 쭉 어느 정도 과정이 될 때까지 또 만들어서 또 그 다음 또 연락 오면 또 갔을 때 이렇게 또 지도해 주면 또 이렇게 고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일이 바빠지니까 많이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아마 계속 했으면 아마 오늘 배우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뭐 이제 의사들 같은 경우는 외국 학회들도 많이 있고 뭐 이렇게 유럽 쪽도 뭐 이제 학회 겸 또 여행 겸 이렇게 많이 좀 다니게 되는데 보면은 유럽 쪽 갔을 때 우리 보통 일상적으로 입는 이런 옷이 아니라 좀 디자인이 굉장히 참 특이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입고 있더라고요. 핸드메이드하고 그 머신메이드하고 다르잖아요. 느낌이 굉장히 균질성이 있게 보이고 하지만은 머신으로 작업한 거는 손으로 만든 거는 보면은 굉장히 균질해 보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약간 정감이 가는 그런 그 뭐 따뜻한 느낌이 살짝 난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근데 야, 저런 거는 갖고 와서 팔면 좋을 것 같아.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후배 중에 의류 개통을 하는 후배가 있어가지고 야, 외국에는 이런 내용,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던데 왜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어? 그랬더니, 아, 형님, 그거는 그 핸드메이드다. 이렇게 우리가 기계로 찍어서 만들고 해가지고 딱딱딱딱 이렇게 만들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자기들이 이렇게 떠서 입는 게 많다. 유럽 쪽은 그런 게 꽤 많다고 그래서, 그럼 한국에서 그거 하면 되지 않아? 그랬더니,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그래서, 아, 한번 해봐.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우리 병원에도 내가 그때는 그 당시에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니까 뭐 여유 공간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소개 한번 해봐봐 했더니 후배가 쭉 이렇게 리스트들을 만들어 가지고 소개를 해줬었어요. 이제 뭐 그게 그때부터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면은 또 제 전공하고도 좀 연관은 좀 있어요. 저는 이제 신경외과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령화가 아마 전 세계에서 넘버 원으로 아마 굉장히 빨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일 거예요. 문제가 고령화되면 될수록 질병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갖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이제 치매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수공예 분야들은 치매에 굉장히 좋습니다. 치매, 손을 많이 쓰고 계산을 하고 머리에 이미징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손톱이 굉장히 좋은데 해가지고 직업적인 어떤 그런 부분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한테 왜 그걸 하셨어요? 라고 물으면은 의료와 의류는 가까이 붙어 있다. 의료와 의류는 같다. 거의 비슷하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 모음 한자 차이잖아요. 이제 발음상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핸드메이드 손으로 뭘 작업을 하고 그 수공의 과정 이런 과정들이 치매를 적어도 늦춰주거나 완화시켜주거나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더라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 국민들께 많이 알리고 싶은 그런 생각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수공의 분야가 어떻게 보면 기계에 밀려서 약간 좀 뒷방 신세인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수공의 분야가 오히려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뜨개 분야니까 뜨개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많은 기대를 합니다. 우리 뇌를 공부를 해보면은 뜨개하고 관계된 그런 부분들이 뇌를 골고루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전두엽 부분 같은 경우는 감성적이거나 이성적인 어떤 그런 판단을 하는 거에 도움이 되고 두정엽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한다든지 뭐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거에 관계되고 뭐 손을 움직이는 그 운동 능력도 있고 또 손의 어떤 그런 감각 이게 텐션이라는 게 항상 일정해야 되거든요. 어떤 때는 세게 당겼다가 어떤 때는 이런 감각적인 거를 유지를 시켜주는 거에는 유지를 시켜주지 않으면 이제 작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를 굉장히 골고루 다양하게 쓸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치매라든지 우리나라 그 고령화 문제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자녀들을 적게 낳지 않습니까? 애들을 1명, 2명, 심지어는 요즘 안 낳는 분위기도 좀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 교육시키는 거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신경들을 많이 쓰고
또 그런 이제 우리 애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좀 약간 다소간에 이기적으로 이제 변한다든지 성격적으로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 서로 간에 코퍼레이션 할 수 있는 협동을 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공감하면서 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손떡의 분야, 이제 수공의 분야는 사람이 막 이렇게 메마를 수 있는 정서를 굉장히 이렇게 감성적인 부분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 그 다음에 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서로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하거나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지 않으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같이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되고, 그 다음에 작품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성취감이 굉장히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또 떡이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집중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게 학습적인 부분이라든지 학교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는 거죠.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면 할수록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혹시라도 집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고민이 조금 있다든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요즘 좀 기억력이 너무 떨어지시는 것 같고 요즘 길을 조금 잘 못 찾으시는 것 같아,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은 뭐 괜찮습니다. 뜨개를 한번 집에서 같이 한번 해보시면은 좋아요. 그리고 자녀들 중에서도 좀 집중이 잘 안 된다든지 학교에서 좀 뭐 다소간에 요즘 학폭 문제도 좀 많이 있는데 같이 사회생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같이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뜨개를 한다든지, 꼭 뜨개가 아니라도 수공예 분야를 같이 할 수 있는, 위험하지 않는 거, 막 칼을 쓴다든지 도구를 쓰는 거는 혹시 잘못하면 몸을 다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게 아닌 다음에는 같이 이렇게 주변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이런 수작업을 같이 하면은, 수공예를 하면 같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가끔 고스톱이 치매에 좋다 뭐 이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고스톱이 좋기는 좋아요. 실제로 좋아요. 거기 계산을 해야 되고 전략을 세워야 되잖아요. 내가 이게 고도리를 하려 그러면 지금은 뭐를 먹고 조금 있다가 나중에 저거를 먹어야 되고, 이런 계획 전략을 짜게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치매에도 좋다고 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고스톱은 남의 돈을 이렇게 뺏어야 되는 거거든. 이겨서 뺏어야 되는 거거든. 문제가 뭐냐면은 연세가 좀 있으시면서 약간 판단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에는 어떤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나를 속인 것 같아,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좀 뭐 가끔 뉴스에 나오는 안 좋은 사건들이 막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떡에는 그게 없잖아. 제가 나를 속인 것 같아, 코수를 엉터리로 가르쳐 줬어, 뭐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남을 걸 뺏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나쁜 감정이 생기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적어도 수공예 쪽에서는. 독일 같은 경우는 확실히 독일 같은 느낌이 들고, 이태리는 확실히 이태리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진짜 규모는 굉장히 커요. 거기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제품들하고 다 뭐 이런 떡에 관련된 그 부자재, 자재들이 다 이렇게 총출동하는, 한 해 모든 것이 출동하는 거고, 이태리 쪽 같은 경우는 1월달하고 6월달하고 1년에 2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즌이 조금 나눠져 있다 보니까 한 그 규모의 반 정도, 반 내지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잠실 운동장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은 그거 한 반 정도 되는 규모의 그 건물 안에, 독일 같은 경우는 2개층을 완전히 다 이렇게 그 전체 라운딩 하는 거가 그 당시에는 이틀 정도 우리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태리 같은 경우는 하루 정도 하니까 다 돌겠는데, 디스플레이 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역시 이태리 전시회는 여기가 이태리야, 여기가 이탈리아야 하는 그런 느낌이 났어요, 확실히. 뭐 감각적인 그런 게 확실히 있었어요. 독일은 우리나라 전시회하는 거하고 비슷한 전시회에 약간 규모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태리는 규모? 그거는 별로 안 중요해. 컨텐츠가 어떻게 돼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규모가 그렇게 중요해 하는 그런 느낌. 독일은 역시 규모지 이런 느낌. 좋은 시를 많이 보고 오셨어요? 많이는 봤죠. 그
뭐 입맛만 쭉 다시다가 와서 많이 보고 왔습니다. 우리 기호가 다 다르잖아요. 이제 뭐 호불호가 다 다르고 그 뜨개 하는 사람 10명이 모이면은 어떤 특정 그거에 대해서 느낌도 10가지가 우리가 있는 거니까 그 모든 그 기호를 다 맞출 수는 사실은 없고 보편적으로 좀 괜찮다 싶은 뭐 이런 종류들을 우리가 주로 이제 가지고 오게 되는, 그리고 기본적인 베이직한 게 있고 팬시한 게 또 있으니까 그런 스페셜한 어떤 그런 느낌의 어떤 그런 실들이 있는 거니까 보통 그렇게 구성을 해요. 구성을 하는데 테리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괜찮네 하는 그런 실들은 참 많이는 봤죠. 근데 다 가지고 오지는 못하죠. 또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가 세아선에서 거래하고 있는 외국 업체만 하더라도 이태리 쪽 3군데, 보조로 한 2군데가 더 있고, 그럼 이태리만 하더라도 5군데죠. 그 다음에 페루 있죠. 이제 미국 회사인데, 그 생산시설이 페루에 있는 알파카 메인인 회사가 있고, 그러니까 그 회사들 실이 한 회사마다 한 6, 70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 페루 회사 같은 경우는, 미국 회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신상만 한 24가지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뭐 한 10년치 정도 생각하면은 240가지 뭐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디자인들이라든지 어떤 그런 퀄리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한두 개씩.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이제 이 이태리 쪽에서 우리는 메인으로 주로 많이 갖고 오는 편이죠. 제가 그때 그런 부분은 약속했어요. 뭐 의사이기도 하니까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이분들의 그런 거를 영역을 내가 뺏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전문가를 존중해주고 그렇잖아요. 전문가의 역할이라는 게 있고, 저처럼 저는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저는 실을 이렇게 공급해주는 공급업자일 뿐이지 제가 뜨개를 직접 국민들한테 또는 소비자들한테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것까지 내가, 그 역할까지 내가 뺏어와 버린다는 거는 말이 조금 안 된다 싶어서 그래서 약속들을 했었어요. 우리는 뭐 그럴 계획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다. 그리고 그 정도까지 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 그냥 저는 소소하게 그냥 우리 같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그냥 같이 쭉 그냥 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내가 규모를 엄청나게 확장을 해서 이 시장을 내가 내 거로 만들 거야 뭐 이런 뭐 야망이나 포부는 없다. 그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 뭐 아직까지는 그런 거를 지키고 있죠. 옛 사람들이 하는 말로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그러잖아요.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백견이 불여 일행이라고 그래요. 100번 본 것보다 한 번 가서 직접 해보는 게, 한 번 행동하거나 한 번 경험해보는 게 더 좋다, 더 낫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수공예 분야는 그 옛날 사람들이 했던 그 말들이 그대로 적용되는 공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실제로 뜨개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 배우시는 게 정말 제대로 배우시는 거고, 다만 이제 우리 배우시는 분들이, 뜨개 애호가 분들이 뜨개 공방에 가면은 모든 것을 다 이 선생님이 다 해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가시면은 안 돼요. 저도 이 뜨개를 처음 분야로 들어올 때 굉장히 심플한 거로 생각하고 사실 들어왔던 거예요. 들어와서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겉뜨기 안뜨기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겉뜨기 안뜨기로 이용해가지고 수만 개의 코를 엮어가지고 무늬를 만들어낸다는 말이에요. 색깔을 어떻게 조합을 하고 하는 거거든. 근데 저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뭐 이렇게 고모아뜨기 뭐 어쩌고 이렇게 하는 건 심플한 것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거를 현장에 가서 보면은 그 선생님들이 코 바늘 하나 잡는 것부터 텐션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직접 시연을 해주고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 분야들이 너무 광범위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부분은 내가 어디 가서 찾아보는 것보다 이 선생님들이 금방 찾아서 또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내가 모르는 부분을 질문을 하면은 오늘 당장 해결은 안 되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내보다 훨씬 더 빨리 이 선생님들이 해결해 줄 거라 하는 이런 생각으로 가시면은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공방 선생님들 정말 제한된 일은, 우리가 뭐 과자를 만들어서 전 국민이 과자를 하나씩 먹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뜨개 애호가들
일부의 부분들의 기호에 맞춰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노력이나 그런 뭐 열정,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투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좀 공감해 주시고 많이 좀 그쪽으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새하선하고 그래야 하는 공방들로 많이 가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가장 학술적인 업체다. 저기 가면은 뭔가를 배울 수 있어. 저기 가면은 떡에 관련한 어떤 이야기더라도 같이 이렇게 그 공부를 할 수가 있어 하는 그런 업체가 되고 싶고요. 뭐 떡에 있어서 공방 또는 우리 그 서로 간에 이런 마음이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공방들, 많은 공방들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빨리 줄 서십시오. 그런 거 있고, 개인적으로 이제 뭐 의사 생활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병행을 하고 있는데 좀 바쁘긴 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직원을 믿고 내가 직원의 말을 많이 좀 따르는 편이에요. 지금 우리 있는 그 이 실장이 예전에 공방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공방 선생님들 생각하는 게 좀 더 있어요. 예, 저도 가끔 인간인지라 욕심이 살짝 나는 때가 있잖아요. 야, 이거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싶어도 이거는 우리 공방 운영하시는 사람들한테 좀 이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브레이크를 항상 걸거든요. 그럼 없었던 일로 하자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뭐 크게 무리해서 내가 해서는 안 되는, 또는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 그러니까 약속을 어겼다 하는 그런 불명예를 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이 그냥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